좋은 아침입니다. 잘 잤고요. 오늘 뭐 비가 올 확률이 70% 80% 이래서 걱정했는데 날씨는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여긴 이러다가도 뭐 천둥 한번 치면 갑자기 쏟아지고 멈추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날씨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오늘의 계획은 이제 시기리아를 끝내고 시기리아를 떠나서 담블라로 간 다음에 담블라에서 이제 제프리 바워가 설계한 칸달라마 호텔을 들를 생각이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혼자 여행하면서 거기 하루 묵기에는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뭐 그 안에 레스토랑이나 식당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이용하면서 이제 칸달라마를 좀 둘러볼 생각이었는데 어제 여기 숙소 Hello Good morning. 어제 여기 숙소 주인분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스쿠터를 빌려서 원래는 플로나루아를 가려고 했었는데 플로나루아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비용도 비싸서 좀 포기를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 스쿠터를 빌려서 갔다 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플로나루아 가는데 툭툭이를 빌리면 뭐 8,000, 9,000 스리랑카 루피 뭐 이렇게 달라고 한대요. 근데 이 스쿠터를 빌리면 고작 뭐 2,500 하루에 2,500 루피면 하루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짐을 싸서 담블라로 떠나려고 했었는데 여기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물러서 스쿠터를 이틀 빌려서 오늘은 플로나루아를 갔다 오고 내일은 칸달라마를 스쿠터 타고 갔다 올까 합니다. 이게 대중교통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서 그렇게 스쿠터를 타고 갔다 오면 훨씬 편리하게 쉽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예약을 해서 플로나루아를 갈 생각입니다. 거기도 입장료가 외국인은 25달러 받더라고요. 와, 정말 입장료로만 얼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자와 입장료만으로도 몇십만 원이 나가는 느낌인데 아무튼 뭐 계속 고민하다가 어제 몇몇 플로나루아 사진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조심히 운전해서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게 들렸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봤을 때 아마 저 부처가 비를 관장하는 부처였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희가 더 휴게소에서 40루피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코코넛 뭐 이런 거에다 코코넛에다가 뭐 안에 달콤한 걸 쌓아놨는데 되게 맛있네요. Hello. Hello, good morning. Oi. So, where are you going? 폴로나루와. Colonel, eh? Yeah. Okay. Thank you. Sri Lanka is a more good country. Yeah. Logo? Check. Yeah, 폴로나루와. Yeah, I have a map. Okay. Fine. 고대 도시 플로나루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고요. 티켓 오피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가격은 25달러, 외국인에 대해서 25달러를 받고 있고요. 저 안쪽에서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매표소 근처에 있는 로얄 베스라는 곳이고요. 아마 뭐 왕이 목욕을 즐겼거나 그랬던 곳 같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거대한 두 개의 이런 풀이 있고요. 풀이라기보단 폰드겠지만, 여기는 작은 이렇게 폰드가 있고요. 이 옆에 나란히 이어서 거대한 폰드가 있습니다. 간간히 돌을 다듬고 가공해서 그렇게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쪽에서는 비가 오면 아마 물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물이 흘러서 저 연못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00년 전의 시설물이라고 하기에는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규모도 있고 퀄리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가 정말 거대합니다. 저 옆에는 파라크라마 사무드라의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호수인데요. 이 파라크라마 사무드라 왕이 이 지역에 있는 5개의 호수를 수로로 연결해서 거대한 바다처럼 관계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이 관계시설은 파라크라마바후 왕이 뭐 단 한 방울의 물도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관계시설에 굉장히 역점을 뒀던 왕이고요. 그 덕분에 스리랑카는 이 쌀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재배되는 쌀을 외국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니샹카말라 왕에 관련된 왕궁이 있는 유적지인데요. 이 시설물은 딱히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이 스토커 외벽에 칠해진 페인트가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이 니샹카말라 왕은 희한하게도 인도 출신인데 태생이 이 싱할라족의 왕이 됐던 사람이라고 해요. 뭐 화장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는 닛산 카말라 왕의 궁전이고요. 이 접견실의 규모나 이 왕궁의 규모로 봤을 때 닛산 카말라 왕의 그 재위 기간에 그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여기는 이제 아련실이라고 하죠. 왕을 만나기 전에 여기서 왕을 만나고 했던 미팅룸, 저 앞에 티켓을 검사하시는 분이 미팅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미팅룸이 맞죠. 접견실 쪽으로 걸어서 올라가 보고 있고요. 사실은 스리랑카 와서 이런 유적들을 보고 있는데 아시아의 다른 데들보다, 물론 유럽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규모들이 상당히 작은데 굉장히 작으면서도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 또 보는 맛이 있습니다. 아마 왕은 저 끝에 앉아 있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으로 진입을 했겠죠. 보통 사람들은 저 끝에는 거대한 사자상이 있는데 저게 원래 저 자리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유적군 어디엔가 있던 거를 가져다 여기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위치와 방향, 생김새가 조금 여기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는 아마 왕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둥의 배열도 조금 다르고 여기는 아마 내부에 또 별다른 상부 구조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건물의 형태도 형태지만 이 접견실이 바로 호숫가의 면에서 아마 저 접견실에서 바라볼 때 이 호수의 풍경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폐허로만 남아 있는데 닛산 카말라 왕의 왕궁터예요. 보면 규모가 확실히 좀 크죠. 주변으로 다양한 이런 시설군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배치가 아주 정연하게 규칙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터가 아주 반듯합니다. 이 호수가 조성했을 때 아마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마음은 진짜 바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도 왕궁터고 이렇게 접견실들을 아까보다 좀 더 큰 규모죠,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벽돌로 되는 흔적들이 전부 다 왕궁, 아마 팰리스터일 거고요. 저렇게 접견실에 힘을 많이 줬네요. 거긴 이제 뭐 외부에서 사절도 올 테고 왕의 권위를 증명할 때는 왕이 궁전이야, 왕이 머무르는 곳이니까. 근데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거나 할 때는 위험이 필요했을 테고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접견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비자야바후 왕의 왕궁터라고 합니다. 기단을 3단으로 쌓았고 측면에는 다양한 부조들이 있고 역시나 문스톤이 있고, 문스톤이 여기는 중간이랑 이제 참외도 하나씩 있네요. 사자상이 꼭 우리나라 해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익살스럽고 뭔가 사나워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표정이에요.
había un Word con enano vendedor, pues significa que 이게 뭐 난간인지 두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요. 기둥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한 1.5m 정도. 굉장히 촘촘히 돌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왕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서양의 큰 왕궁들이나 심지어 이 아시아의 목조 건물들하고도 규모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 이게 원래대로의 모습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감이 잘 안 오는데 아마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체구가 작았었는지 아무튼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초석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불국사 뭐 비슷한 시기면 1100년 정도면 뭐 고려시대 정도 될 텐데 이미 그때도 우리나라 건물들의 규모가 상당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폴로나루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 중에 하나예요. 로얄 팰리스라고 부르는데 파라크라마바후 왕 재임 기간에 건설됐고 7층짜리 궁전이라고 해요. 지금도 3에서 4층 정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7층짜리 궁전이었다고 이야기 된답니다. 이 지역 건물들의 특징을 보면 기본 벽돌로 축조를 하고 겉에 시멘트 플라스터를 발라서 뭐 스토커처럼 시멘트 플라스터를 발라서 뭐 형태를 만들고 면을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유적을 보면 두껍게 회벽을 바른 흔적들이 있습니다. 벽면에 보면 아마 볼을 걸었었던 흔적이죠.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들은 아마 볼을 걸어서 층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여기 하나 있고 저 위에 하나 있어서 어떤 부분은 3층, 어떤 부분은 4층까지 현재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건물들의 평면을 보면 열십자형 평면을 많이 썼더라고요. 여기도 동서남북으로 게이트가 있고 가운데는 십자형으로 큰 통로, 복도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서기 약 1100년에서 1300년 정도까지 11세기, 13세기 정도까지 번성했고 그때 만들어진 유적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계단이라고 해요. 돌로 짜서 만들어져 있고요. 굉장히 잘 가공을 했습니다. 평활도도 높고 이게 여러 층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사실 근데 복원도 같은 걸 좀 같이 제공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럼 아마 또 상상력에 상상을 하는 재미는 좀 반감되겠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보면 벽돌을 기본으로 축조해서 그 위에 큰 돌을 올려놨는데 발 닿는 부분만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발 닿는 부분 안쪽으로 계단을 깊숙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계단 디딤판의 폭은 이렇게 거대한 돌인 거죠. 우리가 계단에서 보이는 부분은 조금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됐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연못은 파라크라마바우 왕 재임 기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니까요. 800년이 넘었죠. 근데 뭐 여기 내용 설명을 좀 보면 여기에는 뭐 대단한 수리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계산이 돼 있어서 각각의 연못들이 다들 연결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못에 물이 고정돼 있지 않고 각각의 연못의 물들이 다 위치에 따라 흐르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항상 썩지 않는 그런 수질을 만드는 뭐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이 올라오는 뭐 그런 분수도 있었다고 하고, 결국에 왕실의 목욕탕인데 어쨌든 이 석조 기술 뭐 이 돌을 가공해서 다루는 기술이 정말 정교하고 되게 멋있네요. 여기는 아마 뭐 저희가 왕의 수영장 혹은 목욕탕이라고 하니까 아마 왕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벽면에 사자 조각이 되게 멋있습니다. 이 인공연못은 인근에 있는 이제 수로에서 흘러가는 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분수도 있고, 요 악어의 입인지 사자의 입인지 아무튼 저기를 통해서 물이 토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냥 작동을 안 하는 건지, 현재는 그냥 이렇게 아마 빗물이 고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물이 유입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이 타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용병들이 불치사 주변의 경비를 맡고 뭐 용병의 역할을 수행했었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었나 봐요. 그러다 이제 큰 벌을 받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다가 그 이후에 아마 그래도 불치사의 경비를 계속 맡아야 뭐 할 필요성이, 요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해와 달이 있는 한 우리 용병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치사를 지키겠다라는 각서를 쓴 인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쿼드랭글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요 폴론나루아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에요. 쿼드랭글이라고 불리는 뭐 한 사각형, 정방형 뭐 이런 곳의 야외 공간인데, 결국에 스리랑카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 부처님의 불치사리에 관련된 그 시설물들이 모여 있는 아주 성스럽고 중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폴론나루아에서 건축적으로는 가장 예술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타다게라는 건물입니다. 원형의 건축물이에요. 직경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이 적층돼서 구성되어 있는 원형의 건물이고요. 이렇게 원형의 한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히 뜨겁지만 신발은 벗고 올라가야 되고요. 이게 확실히 원형이 중심을 이루는 건물이다 보니까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멋있네요. 직경도 다르고 높이도 다른 이 세 개의 기단이 케이크처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어서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방향성도 강하고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는 건물입니다. 맨 아래쪽에 이제 메인 기단이 되는 부분의 직경은 한 37m쯤 되고, 요 앞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요 건물의 뭐 중심이 되겠죠. 요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직경은 뭐 한 24m, 그리고 가운데 저기가 이제 부처님의 불치사리를 모셨던 사리탑인데, 저거는 한 8m 정도 되는 이렇게 세 개의 원이 차곡차곡 적층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네 방위에 부처님이 이렇게 네 분이 앉아 계시게끔 굉장히 시메트리하고 멋있습니다.
결국에 이 쿼드랭글이라는 곳은 그 부처님의 불치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인데, 여기는 부처님의 불치를 모셨던 3개의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이 바타다게라는 곳, 그 옆에 아타다게, 하타다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조성 연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치를 모시다가 하나의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불치를 이동해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온 게 이렇게 3개의 건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파괴가 돼서 뭐 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지만 지붕이 덮여 있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출입구가 열려 있고 그 각 출입구마다 4분의 부처님이 뭐 불상이 좌상으로 앉혀져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신비하고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 되게 드라마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바타다게가 전형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밑에 뭐 한 직경 37m쯤 되는 가장 넓은 기단의 모습인데 기둥이 많이 부서져 있죠. 이 무표정한 부처님의 모습과 요 폐허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The cobra, clay pot with the lotus flower, rice plant. 여기는 바타다게 바로 앞에 있는 하타다게라는 사원이에요. 요 폴로나루아 시대 맨 마지막까지 불치가 보관되어 있던 사리고요. 여기에 마지막까지 모셔져 있던 불치사리는 이제 그 캔디라는 이 스리랑카 제2의 도시인 캔디에 있는 불치사로 옮겨져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쿼드랭글 안에 있는 요 불치에 관련된 이 사원들 중에 맨 마지막까지 불치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고, 요 계단을 보면 이미 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면에 저렇게 3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타다게가 원형의 건물이라면 얘는 완전 장방향의 건물이라 좀 대비되는 느낌도 있네요. 요 프레임 저 끝에 바타다게가 보이는데 부처님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하타다게 바로 옆에 있는 아타다게라는 곳이고요. 최초로 부처님의 불치를 모셨던 사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불경을 암송하던 곳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기둥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해요. 건물은 목구조 위에 이제 저 기둥까지는 석조를 쓰고 저 위에 지붕 구조는 목구조를 써서 일반적인 경사지붕을 썼던 것 같고요. 이곳에서는 불경을 암송했었다고 합니다. 쿼드랭글 내부의 전경인데 정말 각 건축물들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보여지는 모습들도 너무 짜임새가 있어서 정말 멋진 곳이네요. 옆에 굉장히 다양한 부조들이 있고요. 이건 마치 인도에 많이 있는 힌두교 사원들에 있는 형태들 같아요. 카주라우도 그렇고. 이건 갈포타라고 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돌 위에 불경을 새겨놓은 세계 최대 석장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이 흔한 나라니 이런 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구하는 건 구하는 거라 쳐도 와, 이렇게 가공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여기는 플로누아라 유적 최고 북쪽에 있는 갈비하라로 가는 길입니다. 갈비하라는 스리랑카 불교 뭐 이런 석공예 예술의 극치라고 이야기해요. 거대한 뭐 바위에, 워낙 이 동네 바위가 많으니까 거대한 바위에 네 분의 부처님을 그대로 조각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비가 안 오는데 저쪽에서 지금 천둥이 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멀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석굴암도 정말 대단한데 여기도 저 부처님이 가사를 표현한 거며, 통으로 깎았는데 일부는 부조고 결국에는 부처님 상도 하나의 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돌 다루는 기술이 대단했나봐요. 굉장합니다. 부조인데 부조가 아닌 것처럼 와,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약간 미완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신비로워 보이고 저 바위에 있는 그대로의 그 질감, 바위결, 이게 불상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더 신비롭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두 불상, 누워있는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처님의 열반에 든 모습과 그 옆에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저 불상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든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아난다의 모습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하고 해요. 잠깐의 타이밍으로 비가 또 옵니다. 이렇게 싹 내리다 그치겠지만 아무튼 비가 오네요. 다행히 비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로터스 펀드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연꽃무늬로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놨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저 높이 아누라다푸라에서 많이 봤던 스투파가 보이고요. 저 하얀색 스투파는 키리비하라, 키리 스투파 이렇게 불리는데 키리가 우유예요. 그래서 우유 스투파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와서 느낀 거지만 거대하네요. 물론 한 시대의 11에서 13세기까지의 한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곳이니 그러려니 하면서도 이 퀄리티나 규모가 굉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온전한 상태로. 살짝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가볍게 둘러볼 만큼의 간단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도 엄청나고 이거에 대한 사전 지식도 굉장히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후 지식으로 결국에는 좀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촬영을 해놓고 추가로 멘트를 달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투파도 벽돌로 기본 형식을 완성하고 이런 회벽을 만들어서 전체를 완성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복원되기 이전에 그 발굴 당시 사진들을 보면 저기도 이렇게 벽돌이 안에 다 남아 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축조 방식들이 벽돌을 베이스로 해서 벽돌을 층층이 쌓아서 올리고 그 벽돌 바깥으로 회벽을 발라서 이렇게 종 모양의
동그란 형태를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플로누아라의 수많은 유적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랑카틸랑카라고 18m의 거대한 출입구 기둥도 그렇고, 지금도 거대하지만 원래 규모는 이거의 2배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랑카틸랑카는 남인도의 드라비다 양식하고 이 스리랑카의 싱할라 양식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 랑카틸랑카는 스리랑카 불교 내에서도 스리랑카의 자부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름이 랑카틸랑카라고도 하고요. 보면 주출입구 양쪽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조각들이 있고 수많은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정면에 있는 저 거대한 불상도 원형은 훨씬 크고 거대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전체는 7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공간감이 굉장하네요. 확실히 이 폴로나루아 유적에 있는 수많은 이 건축물들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규모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건물입니다. 특히 이 좁고 높은 마치 꼭 서양의 고딕양식을 보는 것 같은 이런 공간 구성이 저 정면에 있는 불상과 함께, 입상이죠. 저 불상과 함께 굉장히 상승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내부에 되게 다양한 조각들과 기둥, 그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쉽게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랑카틸랑카는 불교 명상, 불교 예배 이런 용도로 쓰였던 공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이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 건축들도 그렇고 종교 공간들에서 갖는 이 공간적 느낌이 결국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정말 유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유적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서 이거 다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까 낮에 잠깐 비가 와서 망정이지 계속 햇빛이 내렸다면 걸어다니기도 힘든 날씨라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유적들은. 여기는 승려들이 기거를 하던 곳인데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12층 건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규모를 보면 한 4에서 6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12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보관하는 용도와 그걸 주변으로 승려들이 공부하고 머물고 이런 기능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세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높고 거대한 건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지금도 기둥이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 원형으로는 10,000개의 기둥이 있었고 12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 연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내부 안들과 연결도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유적지에만 오면 저 개들이 덤벼드는 통에 짜증납니다. 무섭고. 여기는 랑콧비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니산 카말라 왕 재임 기간에 건설된 사리를 모신 그런 사리탑이라고 합니다.
다른 스투파들과 달리 스타코를 안 바르고 벽돌 있는 본체 그대로예요. 저 멀리 제가 갔었던 두 개 바위, 이 시기리아의 상징적인 바위죠. 왼쪽이 피두랑갈라, 오른쪽이 시기리아라. 여기서 보니까 한 번에 두 군데가 다 보이네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